다정낭독. 오늘의 이야기는 울새의 눈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울새는 콜린이 두려웠습니다. 바퀴 달린 것에 실려오고 이상하게 움직이고 다른 것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그 아이가. 하지만 어느 날 울새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도 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비 오는 날 콜린과 메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방들을 탐험합니다. 긴 복도를 달리고 오래된 초상화 앞에 서고 아무도 없는 인동풍 방에서 상아 코끼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콜린의 방 벽난로 위 커튼이 걷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이 드러나 있습니다. 콜린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고.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 25번째 이야기입니다. 25장 커튼. 비밀의 정원은 피고 또 피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기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울새 둥지에는 알들이 생겼고 울새의 짝은 그 위에 앉아 포근한 가슴과 조심스러운 날개로 알들을 따뜻하게 품었다. 처음에는 몹시 긴장하여 울새도 날카롭게 경계했다. 그 시절에는 닷컴마저 덤불이 우거진 구석 가까이 가지 않았다. 조용히 신비로운 주문처럼 그는 이 작은 두 생명의 마음속에 전해주기를 기다렸다. 이 정원에는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경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의 위대하고 다정하며 엄숙하고 벅찬 아름다움을. 만약 정원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장 깊은 속마음으로 알 하나가 빼앗기거나 다치면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다 우주를 가르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황금빛 봄 공기 속에서도 행복이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울새와 그 짝도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 울새는 메리와 콜린을 날카롭게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닷컴은 왠지 모르게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닷컴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가 낯선 이가 아니라 부리와 깃털이 없는 울새의 동적임을 느꼈다. 닷컴은 울새 말을 할 줄 알았다. 울새 말은 분명히 다른 어떤 말과도 혼동할 수 없는 독자적인 언어다. 울새에게 울새 말로 말하는 것은 프랑스 사람에게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과 같다. 닷컴은 울새에게 늘 울새 말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쓰는 이상한 말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울새는 닷컴이 사람들에게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것은 그들이 깃털 달린 말을 이해할 만큼 영리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닷컴의 움직임도 울새 같았다. 갑작스럽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한 움직임이 없었다. 어떤 울새라도 닷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닷컴의 존재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둘은 처음에 경계가 필요했다. 우선 그 남자아이 생명체는 두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 바퀴 달린 것에 실려 들어왔고 야생동물 가죽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 그것부터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다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방식이 어색하고 이상했고 다른 것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 같았다.
울새는 덤불 속에 숨어 고개를 한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기울이며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느린 움직임이 고양이가 덮치려 할 때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고양이는 덮치기 전에 땅 위를 아주 천천히 기어온다. 울새는 며칠 동안 짝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다. 하지만 곧 그 주제를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짝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알들에게 해로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자아이가 혼자 걷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빨라지자 크게 안도했다. 하지만 울새는 한참 동안 아주 오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여전히 조금 걱정스러운 존재였다. 다른 사람들과 행동이 달랐다. 걷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잠시 앉거나 눕다가 갑자기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울새는 자신이 처음 나는 법을 배울 때 부모에게서 똑같이 배웠다는 것을 떠올렸다. 몇 야드 날아가다가 쉬어야 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도 나는 법을, 아니 정확히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짝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들도 둥지를 떠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더니 짝은 꽤 위안을 받았다. 오히려 관심을 보이며 둥지 가장자리 너머로 남자아이를 지켜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게 되었다. 물론 알들은 훨씬 더 영리하고 빨리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너그럽게 말했다. 사람이란 알들보다 항상 더 서투르고 느린 법이고 대부분은 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늘이나 나무 꼭대기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고. 얼마 지나 남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 아이 모두 때론 이상한 것들을 했다. 나무 아래 서서 걷지도 뛰지도 않고 앉는 방식으로 팔다리와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 일정한 간격으로 이 동작들을 반복했는데 울새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는 하려는 것인지 짝에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펄럭거리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었다. 그래도 울새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 남자아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니 위험한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새들은 믿을 수 있었다. 물론 울새도 그 짝도 챔피언 씨름꾼 밥 하워스와 그의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울새는 사람과 다르다. 울새의 근육은 처음부터 계속 단련되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먹이를 구하러 날아다녀야 한다면 근육이 쇠퇴할 일이 없다. 쇠퇴란 쓰지 않아 줄어든다는 뜻이다.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걷고 뛰고 땅을 파고 풀을 뽑기 시작하자 구석의 둥지는 깊은 평화와 만족으로 감싸였다. 알에 대한 걱정은 지난 일이 되었다. 알들이 은행 금고에 잠긴 것처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눈앞에서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구경할 수 있으니 알을 품는 일이 더없이 즐거워졌다. 비 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정원에 오지 않아 조금 심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메리와 콜린이 심심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비가 그치지 않고 줄줄 내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이 위험했기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콜린이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메리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진짜 남자아이야. 콜린이 말했다. 내 팔다리와 온몸이 마법으로 가득 차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항상 뭔가를 하고 싶어 메리. 이른 아침에 잠을 깨면 새들이 밖에서 막 쥐저기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득 차 소리치는 것 같은 때
나무들과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없는 것들도 다 함께 소리치는 것 같은 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나도 소리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 알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메리가 폭소를 터뜨렸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메드록 부인이 달려오고 틀림없이 네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부를 거야. 메리가 말했다. 콜린도 킥킥 웃었다. 그들이 얼마나 경악할지 멀쩡하게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놀랄지가 눈에 선했다. 아버지가 어서 집에 오시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항상 그 생각뿐인데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없는 노릇이야. 가만히 누워서 꾀병 부리는 건 이제 못 하겠어. 게다가 내 모습이 너무 달라졌잖아.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때 메리에게 기발한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콜린, 메리가 신비롭게 말문을 열었다. 이 집에 방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 한 1000개쯤 되지 않을까? 그가 대답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 100개쯤 돼. 메리가 말했다. 어느 비 오는 날에 나 혼자 들어가 봤어. 아무도 몰랐는데 메드록 부인한테 거의 들킬 뻔했어.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서 내 복도 끝에서 멈췄거든. 그때가 네가 오는 소리를 들은 두 번째였어. 콜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무도 가지 않는 방이 100개라고? 그가 말했다. 거의 비밀의 정원 같은데 같이 가서 구경하자. 네가 의자를 밀어주면 되고 아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메리가 말했다. 아무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거야. 뛸 수 있는 긴 복도도 있어. 운동도 할 수 있겠지? 상하 코끼리들로 가득한 진열장이 있는 인도풍 방도 있어. 온갖 방들이 있어. 종 좀 쳐. 콜린이 말했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가 명령을 내렸다. 의자를 가져다 줘. 메리와 나는 쓰지 않는 쪽을 구경하러 갈 거야. 계단이 있는 데까지는 존이 밀어줄 수 있어. 거기서부터는 혼자 두고 가도 돼.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그날 아침부터 비 오는 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존 하인이 그림 화랑까지 의자를 밀어주고 명에 따라 자리를 뜨자 콜린과 메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다. 존이 정말로 아래층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콜린이 의자에서 내려섰다. 화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뛸 거야. 그가 말했다. 그 다음에 점프하고 밥 하워스 운동을 할 거야.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했다. 초상화들을 구경했다. 초록 브로케이드 옷을 입고 손가락에 앵무새를 올린 평범하게 생긴 작은 소녀의 초상화를 발견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내 친척일 거야. 콜린이 말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야. 저 앵무새를 가진 사람은 나의 몇 대 위 할머니일 거야. 메리, 너를 닮았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처음 여기 왔을 때 너 말이야. 지금 넌 훨씬 살이 오르고 예뻐졌잖아. 너도 그래. 메리가 말했고 둘이서 함께 웃었다. 인도품 방에 가서 상하 코끼리들을 가지고 놀았다. 장밋빛 브로케이드 방에서는 쿠션에 생쥐가 뚫어놓은 구멍을 발견했지만 생쥐들은 이미 자라서 달아난 후였고 구멍은 비어 있었다. 메리가 처음 혼자 탐험했을 때보다 더 많은 방을 보았고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새로운 복도와 모퉁이, 계단들과 마음에 드는 낡은 그림들, 용도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낡은 물건들을 찾아냈다. 참으로 재미있는 아침이었다. 같은 집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묘하게 매혹적이었다. 잘 왔어. 콜린이 말했다. 내가 이렇게 크고 이상한 집에 산다는 걸 몰랐어. 마음에 들어. 비 오는 날마다 돌아다니자 언제나 새로운 이상한 구석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날 아침 그들은 다른 것들과 함께 왕성한 식욕도 얻어서 콜린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점심을 손도 안 대고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간호사가 쟁반을 부엌 창잔에 내려놓으며 루미스 부인 요리사가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들을 볼 수 있게 했다. 이것 봐요. 간호사가 말했다. 이 집은 수수께끼 투성이고 저 두 아이들이 가장 큰 수수께끼예요. 저 아이들이 매일 저렇게 먹는다면 튼실한 젊은 하인 존이 말했다. 한 달 전보다 몸무게가 2배가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나는 슬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근육을 다칠까 봐서요. 그날 오후 메리는 콜린의 방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전날도 느꼈지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도 말없이 벽난로 위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볼 수 있었다. 커튼이 걷혀 있었다. 그것이 달라진 점이었다. 내가 뭘 말해주기를 원하는지 알아. 메리가 몇 분 동안 바라보고 있자 콜린이 말했다. 네가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는 늘 알 수 있거든. 왜 커튼이 걷혀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제 저렇게 둘 거야. 왜? 메리가 물었다. 어머니가 웃는 걸 봐도 이제 화가 나지 않으니까. 이틀 전 밤에 달빛이 환하게 들어올 때 잠이 깼어. 마법이 방 안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너무나 찬란하게 만들어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 일어나서 창문을 내다봤어. 방이 환하게 밝았고 커튼 위로 달빛 한 줄기가 비추고 있었어. 그걸 보다가 어쩐지 줄을 잡아당기게 됐어. 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어. 내가 거기 서 있는 것이 기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싶어졌어. 저렇게 항상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머니도 어쩌면 마법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넌 어머니와 정말 닮았어. 메리가 말했다. 가끔은 어머니의 영혼이 남자아이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 생각이 콜린에게 깊게 와 닿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어머니의 영혼이라면 아버지도 나를 아껴주실 건데.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아껴주시기를 바라? 메리가 물었다. 아버지가 나를 아껴주시지 않아서 늘 싫었어. 만약 나를 아껴주시게 된다면 마법에 대해 말씀드릴 것 같아. 아버지도 좀 더 밝아지실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